예, 김무 본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김성건 교수님의 토론을 이제 맡았는데, 저는 전공이 한국 근현대사인데 역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 불교, 특히 이제 종교와 정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글을 써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저에게는 토론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날 이 종교는 지구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강력한 세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이 문제는 이게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겠죠. 지구적 평화나 화해보다는 갈등이나 대립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1998년도 월드컵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승한 국가가 프랑스였습니다.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축구 플레이어가 이끌었던 팀인데, 그때 저는 월드컵 우승 직후에 아주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외쳤던 한마디가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 월드컵의 승리는 톨레랑스에 기초한 다문화 정책의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또 많은 언론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3세기가 갖고 있는 통합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프랑스 파리 중심에서 무고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테러 사건에 바로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세계인들을 경악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급과 또 문화와 지역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종교의 이름으로 세계의 역사에 인류를 희생한, 헌신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행동들 중에 이 종교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는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보다 종교의 이름으로 치러진 전쟁들이 많다는 거죠. 서구 역사의 그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 글로벌 사회에서 벌어지는 종교의 갈등을 주제로 잡은 우리 김성건 교수님의 발표는 대단히 시의적이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글로벌 사회에서의 종교 문제를 공부하시고 연구해 오신 그런 연구자시라는 분에서 앞으로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업적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했는데요. 한 2가지 정도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저의 질문은 교수님에 대한 주장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견해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 공격적인 근본주의자들의 행동이 현실적으로 교정이 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이거 교수님이 평소에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결국 그래야 사실 우리가 어떤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을 찾는데, 대안을 찾는데 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번째로는 이슬람교에 대한 내재적 분석이라고 하는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브루스와 장정일 씨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시면서 그런 내재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내재적 분석 없이 그저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중충적인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논리, 가치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파괴적 행동을 자처하는 이슬람의 어떤 근본주의 논리가 또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연구들이 빈민 또는 소수자 또는 이념의 어떤 그런 대립, 계급 갈등이나 제국주의의 어떤 반말, 저항,
이것으로만 어떤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는 저는 통용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역시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IS의 문제는 단순히 그저 기존의 어떤 9.11 테러 이전의 방식 접근은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벌써 5분이 지났네요. 마지막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자체 내 지도자들의 어떤 인식의 문제 그 하나 원인은 이런 어떤 부러지는데 이맘이라고 불리는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나 인식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숨겨진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로 돌아와서 이제 무슬림 문제인데 저는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도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다문화주의의 담론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여 년, 20여 년 진행됐던 다문화주의 담론 그리고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그런 정책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새로운 어떤 시각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1995년에 서울 이태원에서 열렸던 이슬람 대회에서 2020년까지 한국을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뭐 혹자들마다 200만 명이다, 300만 명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공격적인 선교의 방식을 갖고 있는 이제 이슬람인데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대단히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들은 이제 그 문화와의 어떤 갈등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특히 기독교, 아주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한국의 기독교와 충돌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대한 실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대단히 저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 이슬람의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주장하는 그 대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대단히 추상적인 저는 개념이 머무르고 있다.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그런 모습도 없지만 수니파와 또 이 시아파의 갈등 또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 세계 열강들의 어떤 그런 힘의 역학관계 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화적 어떤 또 역사적 맥락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사실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이나 학자들의 이제 글들을 보면 저는 뭐 이슬람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단히 너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걸 그냥 뭉뚱그려서 너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교수님께서 제시한 인문사회과학적인 통찰력이 담긴 그런 우리 한국 사회의 무슬림의 문제를 좀 더 다각적이고 실제적 대안을 찾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대책기구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장기적인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 벌어진 갈등이 우리에게는 먼저 온 미래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가 먼저 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시급하게 지금 이런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서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세계적 연구 있는 청년입니다. 우선이 대표하신 그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논문의 이제 기본 출발점이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쟁점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그 파리 테러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이제 배태된 것인지 혹은 외부의 이제 외생적인 라인에서 공격에 의한 것인지 라는 그 근본적인 이제 쟁점을 제시하셨고 투자보다 전자에 비중을 두는 접근을 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 프랑스에서 이제 이런 잦은 그 테러가 발생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밝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발표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상관관계, 관계를 분석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수 있는지,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2페이지 하단에 이제 내용을 좀 표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발표하셨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그런 차원인데, 프랑스 내에서 발생했던 그 테러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파리 테러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프랑스 내에서 발생했던 그 이민자 소요 사태의 문제와 그 연장의 어떤 연결성, 이 문제를 좀 더 보여주신다면은 하나 좀 더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공화주의 원칙의 후퇴, 라이 시대의 어떤 변질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현재 프랑스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치, 사회, 문화 이해하는 데 가장 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23페이지로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그런 공화주의 원칙의 후퇴가 분명히 있지만은 또 이제 발표문에서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일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무슬림에 대한 악감정을 확대시키진 않은 이런 측면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모순이 존재하고 프랑스 사회의 이민자 갈등을 이제 어떤 극단적인 이런 무력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은 문제점이 거기서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 좀 이제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 시대 이념이 이제 어떤 변질되고 굉장히 정치적 개념으로 되는 과정을 보면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프랑스 극우 정당과 중도우파 정당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극우 정당의 이념을 중도우파 정당이 일부 수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공화주의 원칙이 무너지는 이런 과정을 사르코지 집권 기간 동안에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제 기층에 존재하는 이민자 갈등을 주 정치권이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더 극화되는 이런 측면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올랑드 사회당 좌파 정부가 취한 대외 정책을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샤를리 heb도 테러와 최근에 11월에 파리 테러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샤를리 heb도 테러 같은 경우는 자생적인 어떤 측면, 국내의 어떤 국내적인 원인을 보다 좀 더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최근 11월의 테러 같은 경우는 규모도 더 커졌고요. 그래서 올랑드가 이제 이라크 IS 지역을 폭격하는데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국내 정치적인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고 사르코지 정치 같은 경우는 지지도 향상을 위해서 국내에 존재하는 무슬림을 공격했다면은 올랑드는 역으로 이제 대외에 이제 해외에 존재하는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이제 올려야 되는 요인이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IS에 공격할 수 있었던 복합적인 맥락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좀 크게 좀 그리면서 논의를 발전시키신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 전공이고 실제로 이제 한때 이제 갈등이나 이런 걸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파리 테러 사건에 대한 어떤 문화적, 종교적 관점의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제 많이 배웠는데 이제 보완해서 앞으로 고려될 사항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통적으로 두 분 선생님들 글에 대해서 좀 고려할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종교 갈등이나 어떤 프랑스 공화주의가 프랑스 파리 테러 행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갈등의 문제지 폭력 행위로 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갈등이 폭력으로 바뀌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종교 말고도 계급, 계층, 다양한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폭력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사실 그거를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조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국가 간의 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적 전통도 있고 감성적 측면도 있고
그것을 통합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 합리적 전통이라든가 어떤 기회라든가, 왜냐하면 폭력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수단도 있어야 되고 기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것이 통합적으로 연구되는데 사실 그것이 좀 약간 좀 배제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좀 나름대로 밝혀주시고 한계점, 이 연구의 한계점을 좀 밝혀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구체적인 세부적 연구인데 그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본 글로벌 사회 정도 갈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명 갈등론에 입각한 연구를 적용한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문명 갈등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비판들이 많아요. 비과학적이고 구획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의 구획 단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으로 엮기보다는 그 내부에 다양한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선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 이슬람 근본주의가 굉장히 비타협성이라는 그 언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내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종파들이 있고 그 실제로 그 내재성이 있다 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좀 오버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개인적이라든가 다른 그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종류적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 남대로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 이념이나 아까도 말 비슷한데 이념, 계층, 집단 굉장히 많아요. 그 사회적, 단지적 집단들이 사실 그것이 일반화된 논의로 천착이 안 되고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할 경우는 마치 모든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한계점을 정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파르테르 행위가 그 공화주의 원칙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고요. 뭐 이거에 대한 남들은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된 지평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슬람 공화주의 한계하고 반드시 그 이슬람 종교에 대한 것, 그러니까 프랑스 공화주의가 이슬람 종교에 대한 것 뿐인지 아니면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없다 보니까 마치 그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종교에 대한 것만 문제 있는 걸로 볼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셨고,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는 다문화주의 굉장히 발전한 국가예요. 사실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다문화주의 오히려 처진 국가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파리테르 폭력강의 그 선후관계인데요. 실제로 공화주의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과 폭력행위라는 것이 선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혼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선후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게 되면 마치 그 결과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석의 오류의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선후관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할 경우는 한쪽이 다른 쪽으로 일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프랑스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남들로 이쪽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그 정책이나 법이나 이번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하시는 거면 되도록이면은 다른 학문이라든가 그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론적 측면에 대한 좀 엄밀성을 좀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문화나 어떤 레코그니션 팔라틱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러한 영역을 오해할 수도 있고 비과학적인 거고 비체계적인 인식으로 확대될 수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되는 그 레코그니션 팔라틱스는 이미 10년이 넘은 논의로 이미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빨리 했습니다.